지금 네 계좌가 폭락하고 있지? 근데 있잖아. 모든 폭락장엔 공통점이 하나 있어. 워런 버핏이 애플을 절반이나 팔아치우고 현금 546조 원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주식을 잘 사는 사람이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있다는 거야. 근데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때 묵묵히 사모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부자가 됐어. 끝까지 들으면 내일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돼. 코스피가 6천을 찍고 두 달도 안 돼서 5,400까지 떨어졌어. 3월 23일 하루 만에 6.49%가 증발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하루아침에 65만 원이 사라진 거거든? 한 달 식비가 하루 만에 날아간 셈이야. 근데 주식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거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전 세계 원유 해상물 동량의 20%가 이 좁은 길목 하나를 지나가. 여기가 막히니까 기름값이 미쳐버린 거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더니 장중에는 12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어.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거야. 환율도 심상치 않아. 원달러 환율이 1,516원까지 올라갔어. 2009년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이야. 달러가 이렇게 비싸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해.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빠져나가고. 악순환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신용거래 융자잔고. 지금 30조 5,398억 원이야. 역대 최대.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많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빚내서 산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알아서 팔아버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반대매매야. 지금 반대매매 공포지수가 7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 빚으로 산 사람들이 강제로 쏟아내면서 시장이 더 무너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반대매매 당하고,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야. 코스피 6천 근처에서 신나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 버핏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워런 버핏, 세상에서 제일 주식을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작년에 뭘 했는지 알아? 애플 주식을 절반이나 팔아치웠어. 1,743억 달러어치 갖고 있던 걸 842억 달러까지 줄인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샀어. 그냥 현금으로 쌓아뒀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 3,8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6조 원. 사상 최대야. 세상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 왜 그랬을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와.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 주식시장 전체 가격을 나라 경제 크기로 나눈 건데, 이 숫자가 높으면 시장이 비싸다는 뜻이야. 이게 230%를 찍었거든?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장은 항상 무너졌어. 버핏은 도망친 게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 현금은 폭락장에서 절대 반지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량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 부자들이 자산의 40%에서 50%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리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1% 증발했어. 하루 만에. 전날 종가 2247이었던 게 1739로 곤두박질 친 거야. 그때 사람들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서 전부 팔았어. 주식은 끝났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묵묵히 사모은 사람들이 있었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헐값에 내다 파는 주식을 조용히 죽죽한 거지.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우지수 2247에서 지금 5만 돌파했어. 22배. 폭락은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던 거야. 근데 잠깐. 나는 버핏처럼 546조 원이 없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일반인인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버핏이 한 걸 우리 통장 크기에 맞게 번역하면 딱 세 가지야. 첫째, 현금 방패를 만들어. 버핏이 자산의 40에서 50%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폭락은 기회거든. 근데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당장 CMA나 파킹 통장 있지? 언제든 뺏을 수 있으면서 이자도 주는 통장. 거기에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둬. 그리고 투자금의 3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놔.
지금 코스피 선행 PER이 8.8배야. 기업이 1년에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는 숫자인데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엄청 싸다는 뜻이거든.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이런 박앤세일을 잡을 수 있어. 자, 여기서 핵심인데. 둘째, 코스피 200 ETF를 적립식으로 사. 삼성전자 한 주에 얼마인지 알아?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대야. 부담스럽잖아. 코스피 200 ETF는 한국 대기업 2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바구니 상품이야. 이 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약 50%나 돼. 이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이 370조 원이야.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목표를 7천으로 올렸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사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매달 월급처럼 꾸준히 일정 금액씩 사는 거야. 돈을 유시키는 거야. 돈아, 너 가서 일해라. 나는 좀 쉴래.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야. 핵심은 떨어질 때 사는 거야. 오를 때가 아니라. 셋째, 비투는 절대 하지 마. 아까 말한 신용융자 30조 5,398억 원 기억나지? 역대 최대야. 빚내서 산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알아서 팔아버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대매매 공포지수가 7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이기는 거야. 아까 블랙먼데이 얘기했잖아. 그때 버틴 사람들이 22배를 벌었어. 빚으로 했으면 중간에 강제로 팔려서 그 기회를 놓쳤을 거야. 1987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폭락장의 공식은 똑같아. 겁먹고 파는 사람은 잃고 현금 쥐고 기다리는 사람은 번다. 버핏이 546조 원을 들고 기다리는 건 이유가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현금 방태 만들고 코스피 200 ETF 적립식으로 사모으고 비투만 하지 마.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버핏이 546조 원을 쥐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크기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폭락장은 무섭지. 근데 역사가 증명했잖아. 준비된 사람한테는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다음 영상에선 폭락장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을 다뤄볼게.